자, 오늘의 시사평론, 대한민국의 시사레이더 리얼 파트너스의 이승기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저기 우리 이승기 변호사께서 뭐 감기기 같은 거 없으세요? 조금 있는데 네. 아침에만 좀 있고. 저는 참 희한한 게 이렇게 날이 조금 뭐 비가 부슬부슬 내리거나 이럴 때는 약간 이렇게 방송하면서 코가 너무 간지러워요, 갑자기. 그 고양이 영향도 있는 거 아닙니까? 집에 고양이 11마리가 살고 있는 걸로 그래서 아는데. 그러나요? 아까 지금 저 퀴즈 내면서 코가 간질간질해서 기침 날까 봐 큰일 날 뻔했네. 와, 기침 참으면서 이제 멘트 치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라서. 그렇죠. 예. 아, 이거 참. 아무튼 몸 관리를 좀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 전해주시죠. 예, 첫 번째 이슈는 민주당 대선 경선 연기론 내부 갈등 수면 위로입니다. 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그 대통령 선거 경선을 연기하자는 주장이 공개적으로 나오면서 지금 내부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난 그런 모양새인데 지금 어떤 내용입니까? 예, 민주당 당원에 따르면 이 대선 180일 전까지 대선 후보를 선출해야 됩니다. 이 대선이 내년 3월 9일이니까요. 그렇죠. 늦어도 9월 초까지는 후보를 내야 하는 거고요. 예. 그렇다면 6월부터는 이제 경선 일정에 돌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당장 지지율을 보면 이제 빅3 중 이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독보적 1위고요. 이낙연, 정세균 전 총리, 두 전 총리는 상당히 뒤처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이 당장 한 달 뒤면 이제 경선을 시작해야 되는 건데 이제 친문을 대표할 새로운 인물을 내세울 만한 이제 시간이 없다는 거죠. 예. 그렇다 보니 그동안 친문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경선 연기의 필요성이 계속 수면 아래에서 언급이 됐는데 이제 이게 드러나 버린 겁니다. 지난 6일 이제 부산이 지역구인 이제 재선의 전재수 의원이 이제 친문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SNS를 통해서 이 대선 180일 전에 이미 대선 후보를 만들어 놓고 국민의힘이 진행하는 이 역동적인 후보 경선 과정을 멀뚱멀뚱 쳐다만 봐야 하는 이 당황스러운 상황에 직면하는 거 아니냐라면서 이제 공개적으로 연기론을 주장했고요. 또 거기에 여당의 또 거물급 인사이자 또 대권 주자로도 분류되는 이 김두관 의원도 이 정세균 전 총리와의 이제 회동 자리에서 이 대선 경선 연기론을 언급한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이 정치권에 아주 초대형 이제 폭탄이 터졌다고 보면 됩니다. 그 국민의힘은 그 대선 120일 전까지 그 대선 후보를 선출을 하도록 되어 있죠. 예, 그러니까 이제 11월까지 선출하면 되는데요. 예. 전재수 의원의 말은 민주당이 9월에 먼저 대선 후보를 선출해 버리면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선출되는 11월까지 이 각종 공격에 노출이 돼서 이제는 상처를 입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또 11월 이후에는 이 국민의힘 후보가 또 컨벤션 효과를 누리니까 여러모로 불리하지 않냐라는 겁니다. 그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며칠 전에 이재명계의 좌장격인 그 사선의 정성호 의원이 우리 핫피플 이슈 코너에 이제 출연을 해서 원칙을 망가뜨리는 것은 국민 신뢰를 떨어뜨리는 길이라 생각한다며 지금 그 언급되는 그 경선 연기론이 명분도 없고 또 실리도 없다면서 분명한 그 반대 입장을 밝혔었죠. 예, 정성호 의원이 좀 발언이 아주 셌는데요. 네. 이 지금 나오는 경선 연기로는 결국 특정인을 배제하고 다른 후보를 키우기 위한 시간 벌기 아니냐라고 하면서요. 결국 이 경선 연기론 자체가 지지율 1위인 이제 이재명 지사를 견제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네. 뭐 경선을 연기해 이 친문을 대표할 후보를 만들 시간을 벌자는 거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고요. 이 국민의힘보다 먼저 후보를 결정하는 것도 결국에는 주도적으로 정책을 내놓는 차원에서 보면은 실리가 더 높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재명 지사의 최대의 적은 시간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 상황에선 이 경선 일정이 뒤로 밀리면 밀릴수록 변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만 당원대로 하면 상당히 유리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계 의원들은 이제 당원을 지키자라는 주장을 이제는 반복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그 경선 연기론을 두고 이재명계와 또 반 이재명계의 내부 갈등이 본격화됐다는 그런 의견인데 예. 결국 그 최종공은 이제 그 송영길 대표에게 넘어갔다고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송영길 대표가 이미 이에 대해서 이제 지난 2일 의견을 밝혔는데요. 대선 승리에 도움이 되냐 안 되냐에 따라 판단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변경 가능성을 시사했고요. 또 그러면서도 특정 후보를 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룰을 바꿀 수는 없다라고 해서 이재명 지사 측의 또 반발도 고려하는 애매한 아니면 이제 절묘한 이제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당원엔 정해져 있지만요. 당무위원회 의결로 변경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경선 일정은 그 당무위원회 구성을 보면 당대표가 의장을 맡고
또 원내대표와 최고위원 등과 같은 이제는 지도부가 이제는 주요 당직자 지도부가 이제 참여하게 돼 있는데요. 경선을 결국 연기할 거냐 아니냐는 송영길 대표를 중심으로 한 주요 당직자가 이걸 결정해야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 문제는 이거를 논의하게 되면은 지금은 수면 위로 드러나 이제는 의원들 간 설전 정도인 이 내부 갈등이 아예 의원들뿐만이 아니라 이제 당원 전체 간 갈등으로 확대돼서 민주당이 이제 혼돈 속에 이제 그러니까 혼동 속에 아주 막 휩싸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 어떤 결론이 나오더라도 아마 앙금이 쉽게 치유되지 않을 것도 분명하고요. 대선은 원팀으로 치러야 하는데 그 부분이 이제 민주당에게 치명적인 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송영길 대표도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걸로 보이고요. 거기에 지금 와서 당원을 바꾸자는 게 사실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 명분명에서도 확 이제 눈에 띄지가 않고요. 이전에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도 당원까지 바꿔가며 이제 후보를 냈지만 두 자릿수 차이로 떨어졌거든요. 그로 인해 당시 이제 당원 변경을 결정해서 전당원 투표에 붙였던 이낙연 전 총리의 이제 지지율도 뚝 떨어졌고요. 송영길 대표도 아마 이런 선례를 의식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참 그 이재명 지사의 그 지지율 독주가 계속되는 한 이 부분은 계속 그 논란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민주당에서는 이제 친문 비문이 없다고 이제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히지만 실상 그걸 그대로 믿는 사람은 없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친문이 지난 2017년 대선 경선부터 이재명 지사에 대해 갖는 이 반감도 지금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송영길 대표가 어떤 결정을 할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쉽게 경선 연기를 결정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계속 또 지켜보고요.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예, 다음 이슈는 이성윤 수사심의 D-Day입니다. 이성윤 그 서울중앙지검장의 수사심의위원회가 오늘 오후 2시에 그 열릴 예정이죠. 예, 이 사건의 내용을 보면은 이성윤 지검장이 2019년 반부패 강력부장 재직 당시에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김학의 불법 출금 금지와 관련해 이제 외압을 행사했다. 그런 내용인데요. 네. 오늘 열릴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이 기소 및 수사 계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성윤 지검장이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에서 낙마를 조기에 해버려서 사실 여론의 관심도가 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현직 지검장이 최초로 이제 수사심의위원회 대상이 됐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성윤 지검장이 그 해당 의혹을 전면 부인을 하고 있는데 이승기 변호사께서는 그 어떤 결정이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예, 일단 이 지검장은 그 안양지청의 보고 내용을 모두 검찰총장에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일선에 보냈다. 그리고 안양지청 수사팀과 지휘부 사이에 의견 대립이 있었던 것이지 외압은 없었다라는 입장인데요. 네. 뭐 결과는 봐야겠지만 이제 수사심의 이 역시 이제 기소를 권고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게 이번 사건을 수사하는 이 수원지검 측이 지난 3월 이 지검장의 혐의 입증을 자신하며 이 대검에 기소 의견을 보고했고요. 대검도 이견 없이 이제 이를 수용했습니다. 이걸 보면은 유죄 입증의 핵심 증거를 이미 확보하지 않았냐라는 분석이 유력하고요. 예. 그리고 수사팀과 대검이 기소 입장을 정한 만큼 수사심의에서 불기소 그리고 수사 중단 의견이 압도적 지지를 받지 않는 한 아마 기소 방침을 뒤집기는 어렵지 않나라고 보입니다. 만약 기소 권고가 나올 경우 그렇지 않아도 검찰 내 리더십이 취약한 이성윤 지검장에게는 정말 치명타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향후 검찰 인사에서도 아마 계속 자리를 지키기는 어렵지 않냐라는 예상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내년 3월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이 굳이 이성윤 지검장 지키기에 나서 여론의 역풍을 막기보다는 차라리 일찌감치 정리해서 후폭풍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쓰지 않을까라는 게 대체적인 예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마지막 이슈 전해주시죠. 예, 다음 이슈는 오세훈 유치원 무상급식 추진입니다. 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유치원 무상급식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결정을 하면서 10년 전과는 180도 정반대되는 그런 입장을 밝혔어요. 예, 10년 전인 지난 2010년에 이제 서울시 의회가 이제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니까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건 포퓰리즘이자 이제 퍼주기다라고 반대하면서 결과를 이제는 최종 투표 그러니까 주민투표 이걸 붙였죠. 그런데 이제는 주민투표 결과 이제는 뭐 아예 개표 투표율인 33.3%에 미치지 못해 아예 투표함을 개봉조차 하지 못한 채 폐기했고요. 당연히 오 시장은 시장직에서 사퇴했고요. 그리고 10년간 야인 생활을 했는데 그 사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3선에 성공하면서 이 보수 야권에서도 오 시장의 무책임한 결정으로 수도인 서울을 내줬다라는
라면서 이제 계속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이제 10년 전 오세훈과는 차별화된 10년 후 오세훈 전략을 썼는데요. 선거 과정에서도 이미 초중고 무상급식이 전면 시행되고 있는 만큼 유치원 역시 신속하게 도입해야 된다라면서 입장을 계속 밝혀왔습니다. 네. 일단 민주당이 절대 다수인 시의회가 유치원 무상급식을 진작부터 제안해 온 만큼 이 부분은 무리 없이 당과 상관없이 무리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요. 예산은 약 1,000억 원 정도 소요될 걸로 예상 보이는데 예. 기존 초중고와 마찬가지로 서울시 지자체 교육청이 5대 3대 2로 부담하는 걸로 결정될 걸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미 다른 시도 교육청에서는 그 유치원 무상급식을 시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서울시가 오히려 좀 늦은 것 같은데요. 예, 이게 왜 서울이기 때문에 논란이 되는 것 같은데요. 네. 대부분의 교육청이 2018년부터 19년 사이에 이미 시행을 했고요. 특히 경기와 제주 지역은 2011년부터 전면 유치원 무상급식을 실시해 올해로 10년째를 맞았습니다. 인천의 경우에는 아예 2020년부터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전면 무상급식이 전국 최초로 고등학교까지 도입이 됐고요. 서울처럼 이제 관할 지역 모든 유치원에 무상급식이 시행되지 않는 곳은 이제 대구와 부산 정도 남았다고 보면 됩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 서울을 시작으로 해서 아마 내년 지방선거 전까지는 모두 도입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고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시사평론가 리엘파트너스의 이승기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자, 이제 날씨 알아보고 오죠. TVN 정보센터입니다. 윤명진 캐스터. 네, 새로운 한 주의 시작인 월요일 아침 출근길 우산 챙겨 나오셔야겠습니다. 오늘